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결해서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AI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그동안 이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그 학교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잠자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수포자 또 영포자라고 해서 이제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교실 현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AI 디지털 시대에 그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역량을 갖추게 해야 되는 그런 또 이제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많은 교육 계획들이 있지만 교실의 변화 없이는 그 계획들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교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 하는 것이고요. 교실의 변화, 수업의 변화를 하려면 교사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예. 교사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설명드리겠지만 그 소위 보조교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정말 훨씬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 그냥 태블릿 교과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태블릿을 쓰는 이제 디바이스고요. 네.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코스웨어라고 하거든요. 네. 수업에 쓰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이 이제 교과서로 이제 그 검인정을 받아서 정부가 이제 전체 학교에 보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 수포자하고 교과서 형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죠, 그죠? 사실 수학 시간에 잠을 자는 이유가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또 아니면 또 너무 흥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아이들 수준은 다 틀린데 선생님의 수업은 평균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고 그 안에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맞춤 컨텐츠를 공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있으면 30명이 각각 다른 컨텐츠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이 초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전면 시행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 그게 이제 초등학교는 3,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전면이 아니고 점진적인 시행이고요. 예. 네네. 그리고 과목도 영어, 수학, 그다음에 정보 교과. 예. 이게 제일 좀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효과가 증명된 과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 수학, 정보 이 과목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네. 국어, 기술, 가정은 취소를 하고 사회하고 과학은 27년 이후로 연기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그 보도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사실은. 예. 내일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이제 로드맵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로드맵 조정안을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쭉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도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쭉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는 지금 확인은 안 해주셨는데 좀 더 명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확인하기 좀 힘들죠. 어차피 내일 발표하기로 돼 있는 것이 좀 보도가 먼저 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청기누설 보도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움직임인데요. 네네네.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 소위 안건조정 소위까지 통과를 했거든요. 이제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 핵심 내용이 바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인데 네네.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네네네. 이러면 이제 교과용 도서가 되면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교육 자료로 규정이 되면 학교에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교육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여당은 반대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강행 통과가 된 상황인데, 네. 저희 이제 교육부도 계속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소급 입법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내일 저희가 뭐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예. 그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는 뜻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제 준비를 한 이제 발행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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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예.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음. 이게 이제 할 때는 이제 모든 학교에 이제 배포되는 걸로 알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이제 그렇게 교육 자료로 이렇게 지위가 낮아지면 음. 그만큼 이제 큰 이제 피해가 있는 거죠. 또 교육부 이제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모든 학교가 사실 해야지 그 혜택이 골고루 가는데, 네. 그냥 선택으로 하면 실제로 이제 교육 격차를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이제 국회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교과서로 그렇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장관님? 뭐 지금 뭐 벌써 지금부터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교육부가 뭐 최대한 노력해서 또 충분히 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요? 또 법사위에서는 소급 입법에 대한 것들은 또 엄격하게 따지시기 때문에요. 네. 당장 뭐 소급 입법에 큰 문제가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 그 법안이라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하면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 이런 믿음이신 거잖아요. 그런 뭐 지금 이제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우선 뭐 잠자는 학생들을 깨울 수 있다. 그래요? 교실이 훨씬 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한다는 큰 이제 그래요? 혜택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학교나 이런 이제 시범 학교를 통해서 지금 이제 미리 이제 활용을 해보고 효과들을 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리 이제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서 예. 이제 프로토타입이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이게 정말 교육에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하는 그 정도로 다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다고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신데, 네네네. 좀 그 근거가 참 궁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네. 지금 해외 보면 지금 하나 이제 추세가 되고 있는 게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이걸 법제화하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에는 어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데, 근데 우리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한다. 이게 좀 매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좀 이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디지털 기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짧은 동영상을 계속 자극적으로 보는 거는 정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나 정서 함량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은 국회 법안도 이미 제출이 돼 있고요. 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찬성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법안이야말로 좀 원래 연말까지 좀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바람이고요. 반면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수업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디지털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야 되고 거기서 혁신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이제 이제 좋은 직업도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중독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그런 시도가 좀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디지털 기술 관련해서 그냥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네. 이거를 교과서용 디지털 기기를 교과서 말고 다른 용도로 학생들이 활용할 여지는 없습니까? 차단이 가능한 겁니까? 네,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이렇게 접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이제 교과서가
그 이제 개발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예. 그 클라우드 인증을 받으면 일단 데이터 보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아이들이 그걸 하면 이제 저기 데이터가 사실은 유출되면 그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또 개인정보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교과서로 제도화돼서 정부가 좀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이 뭐 이걸 가지고 좀 다른 데 접속해서 하는 네. 그런 것도 걱정할 수가 있는데 네. 교사들이 그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화면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결과를 갖다가 과정을 갖다가 다 그 대시보드에 다 띄워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생님 한 분이 그 뭐 30명여 명의 학생들의 뭘 하는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과거 교실 같으면 정말 아이들이 이 아이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수학 선생님이 중간고사나 끝나야 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첫날 바로 아이들이 클릭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한테 그 정보를 전달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네. 의대 중원 문제 여쭤보는데 수없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 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수시 결과가 뭐 속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가동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네, 지금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테이블에서 지금 무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25년 그 정원 조정 얘기를 의료계가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뭐 그것도 다 테이블에 올려서 경청하고 또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거는 빨리 좀 2026학년도 부터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참여하셔가지고 네. 그 수급 추계를 통해서 이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그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의견을 좁히면 또 뭐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전공이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 문제 어제 지금 뉴스가 나온 거 연세대가 그 논술 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연세대 100% 자율 결정입니까? 교육부하고 좀 상의가 됐던 건가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었고요. 네. 협의를 해왔고, 뭐 교육부 입장에서는 연세대가 그 추가 시험 결정을 한 거는 그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서 네네. 안정적으로 원래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선택한 대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만큼 이제 연세대학교가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하고 또 수험생에게도 추가 시험과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을 좀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금 그 200 몇십 명을 추가로 더 뽑는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게 입학 정원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드렸던 건데 요거는 좀 교육부 사전 협의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입학 정원이 이제 계획 없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게 차차 년도에 그걸 또 감액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내후년이 되면은 200 몇십 명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연세대 늘어난 만큼 이제 줄어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지금 또 현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겁니까? 예, 고교 무상 교육은 지금 논의되는 거와 관계없이 항상 무상 교육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재원의 부담을 그렇죠. 중앙 정부가 하냐 아니면 이제 지방 정부의 교부금으로 하냐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교육부 입장은 지방 교부금이 내년도에 이제 3.4조 늘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고 이게 워낙 일몰 법안으로 이제 원래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정부로 재정 부담이 이제 전환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그 법안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네네네. 이제 교육청 소관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는 사실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네. 혹시 추가 보완 어떤 그 대책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 뒤에? 그 저희가 이제 그 급식실 환경 개선, 특히 또 급식실 종사자분들의 건강하고 또 직결되고 해서 그렇죠. 계속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피해가 전혀 없도록 계속 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